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쇠퇴율은 69%로 과거 4년간 연평균 1.5%씩 심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구의 변화,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인해 전국에 쇠퇴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정주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회복 등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도시재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도시재생은 구도심 쇠퇴와 정주 환경의 질적 저하,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외연적 확산, 정부의 정책적 대응 한계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 재개발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도시재생의 정의를 바탕으로 도시재생과 도시재개발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사업 주체, 사업 대상, 사업 방식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재개발은 사업의 주체가 토지와 건물 등 소유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도시재생은 거주자 중심의 지역 공동체가 사업의 주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도시재개발의 사업 대상은 수익성을 고려한 지역을 선정하였다면 도시재생의 사업 대상은 쇠퇴한 지역에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의 사업 방식은 주택과 기반시설 정비 등과 같이 물리적 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는 반면 도시재생은 사회 경제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능의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뉴딜 정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업체 수 감소에 따른 전국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 후 낙후도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도지역과 일반 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재생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실제적인 주민 체감도가 낮고 정부 지원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 거주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입니다. 지역 중심의 도시 공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2017년 시범 사업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68곳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2018년 본격적인 뉴딜 사업을 착수하기 전 5년간의 추진 전략 및 계획을 담은 뉴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뉴딜 로드맵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5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을 정책 목표로 세웠으며 3대 추진 전략으로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을 5대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뉴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뉴딜 정책 이전에 시행된 도시재생 준공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 용남구 중앙동, 문성동 일원에서 원도심 개발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 2,702억 원으로 시행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남구 청사 복합개발, 도시창조 두드림센터 조성, 청년활동 공간 조성, 참여형 플랫폼 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중에서 도시창조 두드림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창조 두드림센터는 원도심 흉물을 청년의 꿈으로 물들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천안시 동남구의 면적 1,119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46억 원을 들여 조성되었습니다. 도시창조 두드림센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휴빌딩 매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도시재생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른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였고 정주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역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빌딩을 매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관련 부처 간의 협업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기적인 문화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뉴딜 정책 이전 도시재생 준공 사례 두 번째로 청주시 청원구 일대의 12,85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021억 원을 들여 방치된 연초 제조창을 리모델링하고 공예 클러스터 및 문화체험시설, 상업시설 등의 복합시설로 조성한 청주 연초 제조창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현물 출자 및 기금 출융자, LH의 출자 등 3개 기관이 주주로 참여하는 토지 임대부, 리츠로 진행되었으며 리츠의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 LH의 사업 총괄, 청주시의 사업부지 임대, 현물 출자, 민간의 임대 운영 등 공공의 투자와 민간 협력을 통해 문화 업무 부도심 형성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옛 연초 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을 위한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쇠퇴한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선도적 사업의 사례로서 뉴딜 사업의 민간 참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딜 정책 이전 도시재생 준공 세 번째 사례는 201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구성마을 권역사업으로 방치된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시니어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할매묵 공장입니다. 지역 잠재력을 보면 우선 봉송대, 가학부, 구산성 등 구성공원을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 주민과 지방 토착 세력인 안동권시 문중 간의 화합 등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활성화된 마을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특산물인 부서태를 활용한 두부와 묵을 생산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으로 운영 생산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다수의 사회적 경제 교육 이수와 답사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통한 마을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도적 사례로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성과 및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첫 성과물인 할매묵 공장을 통해 마을 인구 74%가 고령 인구인 구성마을의 할머니 16명이 고용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묵공장의 이익금의 일부는 주거 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지원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고 도시재생 선진 모델로 소개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할매목공장과 연계된 구성마을의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인 할배목공소는 사회적 경제 교육과 건축기능 교육 등 목공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현재 마을 어르신 8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할배목공소는 시범 사업으로서 노후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기업 인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전남 강진읍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인구 감소, 지역경제 구조 변화로 서성리와 동성리 간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동성리 1원에 대지 면적 14만 제곱미터 규모 총 사업비 155억 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미래의 위기를 진단하고 예방하는 30년 후를 생각하는 강진읍 위대한 유산 만들기를 비전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을 조성, 소통과 교류가 마르지 않는 마을,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주민 사업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정책 목표 중 먼저 물려주고 싶은 마을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거 성능 개선, 신규 마을 기반 시설의 정비와 확충,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실현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는 주거 환경 정비, 골목길 명소화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통과 교류가 마르지 않는 마을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과 도시재생 협력체계의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는 어울림센터 조성과 도시재생 아카데미, 마주침 공간 조성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주민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는 중앙로 상권 정비, 청년 안테나숍 운영과 생활 인프라 시설 지원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 주거 환경 정비가 가능하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가 및 관리비 절감 등 주거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명소화 사업을 통해 골목길 경관이 개선되고 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의 증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골목길 보행 환경이 개선되어 물려주고 싶은 주거 환경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지역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로 재생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강진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통해 도시재생 단위사업과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통과 교류가 마르지 않는 주민 문화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로 상가 정비 사업을 통한 보행거리 조성은 장소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한편 주차장 조성, 청년 안테나숍을 만들어 청년 창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정비된 중앙로 상가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기존 상인들에게는 골목 경제의 활성화라는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두 번째 사례는 충남 아산 양성평등 포용도시 장미마을 프로젝트로 성매매 집결지인 장미마을을 대상으로 여성이 직면한 돌봄, 일자리, 안전 등의 문제를 여성이 주도해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함으로써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여성 공동체 활동 시설과 여성과 청년의 거주 공간 및 창업 활동 조성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이후 지속 가능한 마을 유지를 위한 여성 퍼실리테이터 및 여성 주도 거버넌스를 육성하며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 조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과 동시에 유흥업소 5채 철거 및 토지 23필지 중 9필지, 건물 22채 중 13채 등 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매입한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 및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고 벤처협회 등의 입주를 추진하여 창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마지막 관련 사례는 대구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 주체로서 주도적인 참여를 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제고하여 대구시 도시재생 공공기관 제안령의 선도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 북구 산격동 일대에 19만 9,048제곱미터 면적에 총 사업비 2,632.62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신혼행복타운 조성, 양성평등 거리, 여성 크리에이티브랩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경북대 지역공원센터 운영과 장기 방치된 건물 정비, 노후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청년 상가몰 운영,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복현 예술문화전 조성 등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경북대학교 인근으로 산격종합시장, 폐교된 대동초등학교, 노후 주거지역, 산격 3동 행정복지센터, 대학로, 경북대학교, 나대지, 북현 오거리 먹자골목, 골든타워 프라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는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 지역 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의 파급 효과를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통합 및 지속 가능성 확보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마을관리 회사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게 되며 민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 거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학 자산을 활용하여 스마트 창업을 지원하고 복현 예술존을 통한 문화예술과 인문 분야 창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등은 더 나아가 주변 대학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거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 창업으로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더 나아가 문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기대 효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 상인 육성으로 노후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셜 리빙랩을 통해 사회 문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생성과 도시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요약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볼까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목표는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추진 과제는 크게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먼저 주거복지 실현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 저렴한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 경쟁력 회복은 쇠퇴한 구도심의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중심 기능 활성화를 통한 도시 활력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회 통합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재생 경쟁 조직 활성화는 물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추진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처럼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원도심 개발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가치와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물리적 재생과 더불어 지역의 주민, 상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의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